네, 월요일 우리 시장 다소 잠잠합니다. 좀 지루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기관 속의 매수 속에 0.34%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기관이 1,000억 원 가깝게 순매수 보여주면서 지수는 0.55%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또 정리해 봐야겠어요. 김민수 대표,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에서는 뜨거운 종목들이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보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봤고요. 오늘의 대결 구도 특징주 보시죠.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방산주. 사실 방산주라고 하기보다는 LIG 넥스원이라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콘텐츠주, AR, VR,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테마를 붙여볼게요. 먼저 오늘 하루 종일 주구장창 많은 분들이 경제방송에서 LIG 넥스원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저희 제작진도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하고 딱 나온 공시 보고선 이거 LIG 넥스원 가겠다 싶었거든요. 네.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오늘 장의 흐름을 다 봤을 때 지금 이 상한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LIG 넥스원이 이 시총 큰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화진 과장님 좀 분석해 주시죠. 사실 그동안 이제 로봇은 로봇, 방산은 방산 이런 흐름으로 이제 흘러갔다가 이제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고 결국 LIG 넥스원도 고스트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섹터들 간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최근에도 지금 이 기사도 나왔지만은 LIG 넥스원은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해서 인도에 있는 드론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얘기도 좀 서서히 좀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고스트 로보틱스는 4족 보행 로봇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족 로봇, 4족 로봇 다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천궁이나 비군과 같은 여러 무기 업체들을 하나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로봇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하나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얘기 나온 거는 이 방산과 로봇의 밸류를 주냐 마냐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밸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이런 생산 출하량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로봇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고 LIG 넥스원도 향후에 이런 고스트 로보틱스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하나 둘씩 좀 만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그 논란 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 이 방산주에게 이제는 로봇이라는 밸류를 적용해도 되냐? 아니다. 그래도 워낙 지금 사업의 대부분은 방산이니까 방산 밸류에다 그냥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김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산만으로도 싼데요. 방산만으로도 싼데. 네. 그럼 여기 훅 들어오세요. 아니 그냥요. 네. 예. 거기 계시고요. 네. 예. 방산만으로도 지난주까지 나왔던 수주장고 보면은 쭉 늘어나는 모습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스트 로보틱스를 잘 인수한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싸게. 예, 그 공동 창립자가 3명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관련돼서 인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고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 한 1,800억이면 잘 산 것 같거든요. 고스트 로보틱스가 한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서 대부분은 외주를 주고 있고 그런 쪽에서 군납이 들어갑니다. 미군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용산에 가게 되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요. 못 봤습니다. 무서워서요. 네, 그런 돌아다니고 있는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네. 이게 대당 3억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LIG 넥스원으로 이제 인수가 돼서 성과가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리고 특히 비용 낮추고 거기다가 납품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미군납으로 들어갔던 부분들도 이게 지금은 정찰용이지만 여기다 만약에 로켓을 단다 이렇게 되게 되면 완전히 또 살상 공격용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쪽으로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용까지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LIG 넥스원 하게 되면 천궁2만 보고 있었는데 네.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련된 쪽만 보고 있었는데 밸류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그게 로봇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시총 2조 6천억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시총 2조 6천억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로봇 밸류 당연히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 밸류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 된다. 지금 LIG 넥스원이 29.51% 거래 제한폭 부근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PER이 아직도 32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PER이
140배예요.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산만으로도 밸류 저밸류인데 아 이거 다른 그 로봇 업체 밸류까지 반영한다면은 지금 정말 LIG 넥스원이 비싼 게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동의하세요, 과장님? 뭐 지금 로봇 그렇게 치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치면은. 물론 뭐 아직까지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가 수익성이 지금 당장에 지금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밸류를 뭐 몇 년 뒤에 뭐 밸류를 인정할 건지 여부도 좀 중요하고 있는데 아까도 오기 전에 방산이 PR이 12배 되면은 까야 된다. 뭐 이슈도 있는 거고. 근데 로봇이 PR이 12배가 되면 몰빵 쳐야 된다. 뭐 이런 뭐 시장에서도 rumor가 도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성을 이제 보는 걸로 봐야 되죠. 결국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왜 얘네들도 사실 바보도 아닌 이상 로봇 회사를 그렇게 그 비싼 가격에 사지는 않겠죠. 몇 천억을 주면서까지. 그만큼 이 회사가 향후에 성장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PR이 높은 거고 그에 대한 반영을 좀 하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LIG 넥스원도 이런 천공이나 비공 쪽에서도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은 향후 수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방산과 하나 에어로스는 방산과 그거 조선이고 이쪽은 방산과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쪽에 대한 섹터들이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몇 년간에 이제 좀 심상치 않은 느낌. 뭐 여기다 나중에 뭐 AI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흐름이 조금 아마 다른 종목들도 하나 둘씩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 그래서 아마 넥스트는 어딘가 그에 대한 고민도 좀 충분히 있지 않는 오늘이 아니었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넥스트까지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좀 저는 LIG 넥스원이 워낙 많이 올라서 다른 방산주들도 버프 제대로 받고 한 10% 이상 오르겠거니 하고선 봤는데 다른 방산주들은 그렇게까지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LIG 넥스원의 그냥 개별 모멘텀인가? 아니야. LIG 넥스원처럼 다른 방산업체들도 로봇과 손잡지 않을까? A와 손잡지 않을까? 그럼 방산업을 전반적으로 봐야 될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 그냥 고민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물론 한국항공우주가 또 현대중공업이라는 생각보다 또 이런 MOU 체결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현대 로보틱스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물론 현대중공업에서 로봇 사업부도 예전에 큐렉소가 뭐 인수하기도 했었고 점차적으로 이 로봇 사업부에 대한 가치가 사실 여러 측면에서 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한국항공우주가 LIG 넥스원도 있고 저거 하나 에어로도 쟤네들이 있네. 그럼 다음 얘네들도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주로는 오늘 AR, VR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뭐 그 안에서는 위직 스튜디오와 관련해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요거 AR, VR 때문에 오른 거 맞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큰 그림은 큰 그림이 좀 있더라고요. 네. 큰 그림은 기껏 되게 좀 확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 배우 두 분 말고 내년에 가게 되면 애플의 또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적정한 가격에 나오게 되면 이쪽도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직접적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 그분들이 증자에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왜 이정재 배우가 돈을 그렇게 들여서 와이더 플래닛의 대주주가 됐을까요? 이게 핵심이 아닐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네. 같이 저녁을 먹게.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아마 이 회사의 앞으로 이제 회사의 방향들이 이제 어느 식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가 약간 좀 감독 역할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맞아요. 헌트도 제작했었잖아요. 이렇게 잘하세요? 네.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의 가장 또 강점이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와 관련된 쪽의 가공이나 그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쪽에 좀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그냥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또 제3자 배정에 참여했다라는 관점에서 나오는데 이걸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원래 콘텐츠주가 연말 연초에는 강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데 거기서 모멘텀이 가세가 되면서 움직였다는 게 가장 특이한 변화 같고 그러면은 원래 가만히 있어도 이 위직 스튜디오가 자회사로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레몽레인이 있죠. 주말에 혹시 보셨습니까? 마이스트라? 봤습니다. 이영애 씨가 나오신 거잖아요. 네. 저는 재밌게 보고 그래서 레몽레인을 관심을 뒀더니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얻어 걸린 거죠. 근데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또 내년에 대한 연말 연초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외됐던 측면 쪽에서 바라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더 플래닛의 유상증자 지분 이슈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를 포함한 몇몇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 그거 외에도 원래 콘텐츠주들이 연말 연초에 좀 강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콘텐츠 안에서 가장 핫한 게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덱스터도 좀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그 서울의 봄에 들어가는 특수 효과를 덱스터가 담당했다고요? 네, 확실히 그 전쟁씬이라기보다는 전투씬 뭐 이런 흐름들이 확실히 제가 봤을 때도 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사실 덱스터는 항상 예전에 뭐 기생충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영화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이제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최근에는 컴투스 홀딩스가 물론 그거는 코인 가치에 따라서 최근에 좀 상한가를 한번 움직이기도 했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물론 아마 이런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도 옛날 메타버스 관련주가 움직였을 때는 항상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과 똑같이 좀 움직였던 흐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이거를 단순하게 서울의 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뭐 테마군으로 좀 봐야 될 건지 아니면은 뭐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와가지고 이쪽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애플 비전 프로로 인해서 메타버스나 VR, XR 관련 흐름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은 좀 단기적인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1월 달에 아까 애플이 비전 프로가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테마군이 조금은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AR, VR 관련주에 재료라든가 판은 깔렸어요. 근데 그 판을 누가 리드할 것인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은 오늘 이 두 주제 안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보시죠. 방산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지금은 방산 테마다라고 했고 김민수 대표님은 LIG 넥스원 오늘도 탑픽으로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풍산을 이화진 과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을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은 시총 어디까지 가야지 좀 그래도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원래 둘 다 하고 싶었는데요. 둘 다 관심 있는 섹터였기 때문에 다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고 하게 되면 LIG 넥스원이 가야 되겠죠. 네, 이 상태로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 8천억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밸류업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2년 뒤에 나올 실적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2025년도에 지금 영업이익 3천억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쌓인 게 매출에 이제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50%가 늘어나는 수준인데 말씀드렸듯이 로봇 없이도 늘어나는데 로봇까지 밸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변화는 더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 상태로 보게 되면 당연히 3조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5조 정도까지는 5조까지도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는데 그거는 이제 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쪽에서 이어지게 되면 일단 허들이 될 만한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아까 한 3조대 넘어가는 숫자 때까지 보게 되면 약 한 15만 원대 정도가 1차로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총이 거의 2조 8천억대에 육박되어 있는데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한가를 결국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과연 풀릴지 안 풀릴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3조 혹은 5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속에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도 LIG 넥스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올라서 그런가 2등으로 순위가 밀렸고 1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일단 매수 접근차로서 이제 순위를 좀 매겼던 것 같고 물론 오늘 1시 반 이후부터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빠지는 이유가 폴란드 쪽에서 새로운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임시정부 때 계약을 했던 방산주들의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 이 뉴스가 나오긴 했었어요. 물론 왜냐하면은 지금 폴란드 쪽에 수출했던 게 현대로템의 K2전차 그리고 K9 자주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LIG 넥스원과 다른 방향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0월 중순 이후에 계약된 건에 대해서만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연 의원이 얘기한 거라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폴란드 쪽의 K9 자주포와 그리고 호주 레드백의 3조 5조짜리
3조 5천억짜리 계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수주 모멘텀이 여기서 이벤트 소멸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체코나 그리고 영국이나 루마니아와 같은 이미 우리가 작년 1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4분기부터도 실적이 크게 부각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아마 좀 다양한 국가들에게 충분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유럽의 재정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을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중장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항상 매년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그런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슈가 점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조만간 또 나토 관련 회의도 충분히 있는 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G 넥스원이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뭐 FA50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 록히드 마틴과의 대한 계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산 산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호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LG 네. 넥스원과 동일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하락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현 구간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1.98% 하락 마감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폴란드 정부 관련해서 1시 반 이후부터 주가가 좀 빠졌었고 네. 그래도 크게 빠진 건 아니잖아요. 크게 빠진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20일선이 좀 걸쳐 있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좀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한 목표가를 18만 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가 15만 원대니까 만약에 1차적으로 이미 최근에 워낙 이제 한 번 수주권 두 건이 연달아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 관점에서 내년에는 좀 방산주도 충분히 포트폴리오의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섹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 관점에서 목표가 1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1만 원이고요. 네. 여기에 풍산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풍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 가능한 건가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폴란드 관련된 물 얘기는 네. 설입니다. 그냥 설. 예, 네. 뭐 너무 한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확 바뀐다. 그러면 누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있긴 했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흐름은 바뀌지가 않을 거기. 그러면 기존 정부가 했던 것을 다 되돌려야 되나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 또 중요한 거 풍사는 지금 수출 관련된 데이터나 기존에 받았던 수주 잔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 가격은 좀 억울한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딱 하나 풍산이 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구리 가격만 딱 안정시켜주기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 알고 있었던 태양광 관련된 수출에 대한 증가 흐름들이 그대로 또 피해 상승으로 가져오겠죠. 그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주가 탄력들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풍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방산주에 대해서 오늘 LG 넥스원이 오르긴 했지만 전혀 비싸진 거 아니다. 이제 제 몸값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고 다른 방산주들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주도 또 잔고가 쌓이고 있으니까요. 한번 실적까지 믿어볼게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43%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0.5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또 고비가 있죠. 물론 시장이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뭐 그 전에 나오는 CPI 경제지표 확인할 때까지 다소 관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그 안에서의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테마주들이 연일 눈에 띄었고요. 과연 각각의 종목별 움직임은 어땠을지 전반적인 특징주 정리부터 해보고 올게요.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클로징 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전거래일 대비 0.3%대 상승했습니다. 2,52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코스닥 역시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0.59% 상승했습니다. 835포인트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합니다. 그럼 오늘 수급 사항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이 집중한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73,000원으로 오늘 거래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자사 항암제가 뉴질랜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있었죠. 장 초반부터 수급이 몰렸고요. 외국인의 순매수로 6%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완성차 업체 기아,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분리막 업체 SKI 이테크놀로지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죠. 기관 역시도 셀트리온을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집중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까지 기관들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담았고요. 그리고 4거래일 연속으로 또 강세를 보입니다. 카페24까지도 오늘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 NFT 테마 기업들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강세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NFT 테마 관련한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어제 NFT에 대해서 가상자산 범위에 제외한다며 이 시행령 입법 예고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쉬어가는데요. 갤럭시 SM과 갤럭시 머니트리 11%, 9%의 급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게임 업체죠. 액션 스퀘어도 5%대 하락. 그리고 지난주에 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던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까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장 초반부터 올랐던 섹터죠. 로봇 기업들은 장 마감까지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로봇주들의 상승폭이 꽤나 컸는데요. 이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기로 한 것도 이 로봇주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협동 로봇 관련 기업인 PJ전자가 6%대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대장주들이죠.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 로보틱스도 4%, 5%대 강세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기업 로보스타와 지난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던 SBB테크도 오늘 순매수가 들어오며 3%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요. 양시장 모두 다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테마성과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속에서도 중요한 종목들을 잘 골라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클로징 벨 플러스 통해서 가장 중요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오늘 그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늘 워낙 주도주보다는 개별주들, 테마주들의 장세가 강했고 또 급등 폭발적인 상한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 따라가기도 어려웠던 장이었습니다. 과연 두 분은 오늘 시장 어떻게 봤는지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정말 빅 이벤트들이 즐비한 이번 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FOMC에서는 매파적일 거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많던데 이번 주 변동성이 좀 확대될까요? 매파적인 게 아니고요. 네. 항상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저희가 이때는 매파적인 것 같고 이때는 비둘기파적인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연준의 해답은 그거였습니다. 잘 모르는데 이런 느낌. 근데 여전히 여차하면은 뭐 금리의 고삐는 쥐겠다라는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그전에는 저희가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봤다가 그 다음엔 또 긍정적으로 봤다면 그때 다른 게 지금 특징인데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약간 좀 경계감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런 거 다 떠나서 오늘 그래도 시장은 오후장 들면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맞아요. 빠질 듯 하더니 올라오네요. 그 핵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또 거기 붙었습니다. 73,000원. 마의 73,000원. 돌파할까요?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또 이제 시가총액 1위가 항상 들어가기만 했던 미끄러졌던 자리가 어느덧 쓱 하고 들어왔고 그러면 내일 이쪽과 함께 또 변화를 그대로 가져가는 주축이 될지 그런 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오늘 섹터별로 보게 되면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쪽이 좀 강하죠. 아무래도 코스피 200 들어간 뒤에 정기 변경과 관련된 쪽에 어떤 기대가 조금 더 반영되다 보니까 이쪽의 흐름들이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이런 쪽들이 이제
확산으로 들어가야 가장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음 내일부터도 또 체크해야 될 텐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눈치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속성의 여부는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예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후장에 0.55% 장중 가장 고점으로 마감을 하면서 또 코스피의 탄력도도 조금은 더 커졌습니다. 또 그 외에 살펴볼 만한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에 이정민 이사가 수급 이기는 장사 없다면서 에코프로 머티 갈 것 같다라고 강력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도 4.32% 상승 마감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코스피 200 편입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닐까요? 전부 주 금요일에 기정사실화됐고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종가에 이제 들어가고 15일 날 이제 금요일에 편입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회사 매출이 한 1조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크죠. 실제로 지구에 한 1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만큼 3년 이후 아니면 4년 이후에 대한 밸류를 이미 시장에 조금 충분히 좀 선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주 지수 편입 이전까지는 좀 수급적 요인이 좀 크게 좀 몰리고 아니면 그 이후에 기간 수급이 들어올수니까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연두에 둬야 되는 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에코프로 머티는 전구체 좀 사업으로서 물론 최근에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좀 올라오게 되면서 양극화 할물질에 대한 전구체 사업에서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비중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년에 에코프로 머티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엔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업황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 너무 에코프로 BM의 의존증이 워낙 심하다는 점이 조금 장점이자 좀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급 효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보는 것도 전략이겠네요. 제가 봤을 때 목요일쯤에 물론 옵션 만기이기도 하겠지만은 네. 목요일쯤에는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의 종가쯤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한 정도 매도세로 한번 하고 오늘 차익실 물량이 나왔을 때에 대한 차후에 다시 한번 편입하는 조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일정 매매를 한번 잘 해보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여전히 홀딩 의견입니다. 또 오늘 장 마감에 장대양봉으로 마감한 고영도 보겠습니다. 19.38% 급등하면서 13,490원에 장을 마쳤고요. 온디와이스 AI와 HBM 반도체 검사 장비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증권사 후평이 나오면서 오늘 또 주목을 받았어요. 동참해도 될까요? 저는 오늘 많이 올라서 이거 늦었나 하고 봤더니 굉장히 주가가 바닥권에서 오늘 모처럼 뛰어오른 거더라고요. 네, 참 안 간다 싶은 종목이었고 얘도 로봇 쪽인데 그런데 이번에 회사 이름답게 고영 이렇게 하고 물음을 주면서 네.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오랫동안 좀 횡보했다가 나오는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관점 쪽에서 거래 증가와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기대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켜켜치 쌓여 있는 매물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기대감은 높습니다. 지금 WLP라고 하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 쪽에 들어가는 공정검사 쪽에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은데 중요한 건 수주 받는 것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도 HBM 관련된 쪽,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대감과 함께 소외된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영은 계속 들고 가야겠네요. 고영, 예. 알겠습니다. 예. 고영 여전히 상승 여력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정말 바닥권에서 관심을 전혀 못 받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대 양봉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한번 볼게요. 저희가 화장품주 이야기한 지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광군절도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근 한 달가량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또다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4만 원까지 오늘 찍어내는 모습인데 이 4분기 실적도 굳건하다면서요. 네, 4분기 실적도 차상 최대가 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고 네. 결국 최고가 41,000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북미 쪽에 진출하고 있는 이런 화장품이나 제조업체들, OEM 업체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내년이 더 성장되는 흐름. 물론 그동안 탈중국화됐던 대부분 화장품 업체들이 북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세가 좀 가속화되어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성장세가 거의 한 70% 이상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과 더불어서 이제 화장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북미 쪽에 대한 타겟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크게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인 이제 인글우드렉 같은 경우도 계속 역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매력이 있다.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서도 이 천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오늘까지 2거래 연속 강세입니다. 또 한네트도 볼게요. 오늘 1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윗꼬리는 좀 달렸는데 이 종목도 그 CBDC 관련주잖아요. 네. 근데 가상자산에 CBDC가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급등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내용 설명드리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는 가상자산 쪽에서 이제 NFT랑 또 CBDC는 제외시킨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CBDC라고 하는 중앙에서 발행하는 이 가상화폐 쪽은 네. 결국 한국 쪽에 그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네트워크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제도권 하에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국은행이 관리한다. 그럼 그에 따라서 약간 직접적인 그래서 뭐 ATM기나 CD기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솔직히 이게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나 변화들은 지금 전혀 얘기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시장이 조금 좀 약간 오버해서 움직였던 측면들이 좀 높기 때문에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과거에 또 이런 관련된 테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썩이긴 했는데 추세가 강화되는 적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흐름들만 보고 바로 빠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쪽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반등 나오게 되면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올랐지만 반등 시 매도 의견이 좋겠다. 그럼 최근에 뭐 NFT라던가 많은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올랐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가상자산, 금융화폐 같은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 있는 테마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이요?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겠네요. 네,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네. STO 관련해서 이슈도 계속 이제 내년 한 말쯤에 제가 이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런 부동산이나 뮤직하우나 관련 플랫폼에 대한 계약을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과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게 장내 시장에 들어왔는데 거래가 정말 활성화될까 여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다 이 CBDC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다. 매도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스테크 보겠습니다. 오늘 15%의 상승, 장중에는 26%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어요. 보니까 그 에이다스 도입 속도 기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몇몇 종목들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유럽에서 레벨 2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국내에 약간 그런 에이다스 관련주라던가 다시 통신 장비주들이 움직일 만한 소스가 됩니까? 저는 조금 왜냐면은 네. 지금 현대차도 원래 5년 말에 지구공을 이제 레벨 3단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슈가 결국에는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 관련 이슈는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정책적인 이슈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에이스테크도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아직 뭐 반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은 네. 결국에는 에이다스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완성차 업체들에게 과연 수주 모멘텀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 단순하게 한다라는 게 의미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3단계가 하나둘씩 지금 준비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이스테크의 주가 상승 연속성은 좀 미약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그러면은 오늘처럼 올랐을 때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에이스테크에겐 좋았을지요? 네, 그렇다 당분간은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매수형 관점보다는 네. 만약에 자율주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많잖아요. 프론티어도 있고 넥스트 칩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장주가 어딘지 그걸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로 에이스테크가 강하게 추세를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정말 자율주행 에이다스 쪽에 속도를 낸다면 굳이 에이스테크가 아니라 진짜 그 시장에서의 탑티어인 퓨런티어라던가 넥스트 칩을 공략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알아봤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정리해 볼게요. 내일 시장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 내일은 내일 가봐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변화, 특히 내일부터는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이벤트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자리 쪽에서는 무엇보다 기대감이 좀 더 앞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흔들리면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을 염두하고 보시되,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금리는 더 못 올릴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귀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정 나와도 또 안고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럴 과정이나 변동성이 좀 더 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빅 이벤트를 잘 소화할까? 일단 미증시부터 보자라고 해주셨고요. 과장님은요? 네, 지금 결국에는 이번 주 많은 이슈가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동안 외국인 이제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쪽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다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외국인이 이번 만기를 두고 과연 차익 실현에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대출 양도세 관련 이슈 때문에 쉽게 외국인도 지금 매도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빠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외국인 입장에서 이거 계속 두고 갈까 아니면 롤오버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CPI 결과도 나올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아마 우리 국내 시장만을 봤을 때는 이 대주주 양도세가 하나의 좀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시장을 완전 들어 올려버릴지 아니면 박스권에서 계속 이제 외국인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일지 여부가 조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양도세 이슈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수급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일단은 대외 변수인 경제지표 그리고 FOMC 회의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수상한 종목은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